안녕하십니까. SMAT B모듈 5번째 시간까지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5번째 파트 코칭과 교육, 자 멘토링. 자 우리가 이 파트를 잘 공부하시면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좀 내 인생을 내가 리더가 되어서 셀프 리더십이라 그러죠. 어떻게 끌고 가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 환경에 있어서 직원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이 직원들을 어떻게 뒤에서 좀 지지하고 이 직원들이 힘을 받아서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나 좋은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지원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7가지 파트인데요. 좀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건너 좀 빨리 뛰도록 하겠습니다. 7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산업교육이라는 것은 산업 현장에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밥벌이의 문제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닌다라는 것은 이 밥벌이에 직결되어 있는 직장인들은 일반 학년기 아이들의 교육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교육은 현장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가, 그게 산업 강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들이 여러분들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있군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육 강사다, 뭐 CS 강사다, 또한 현장에 그 기업에서 교육 파트를 맡고 있다 그러시면 우리의 역할들은, 교육자의 역할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걸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이분들의 일을 더더욱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거, 우리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좀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교육, 성인학습, 이건 분명히 학년기 학습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인교육이란 말은 미국의 사회학자 말콤 노울즈가 안드라고지 라는 그 명명을 하면서 성인학습을 도와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헬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교육이라는 용어를 안드라고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됐죠. 자, 그래서 안드라고지는 우리가 평생교육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평생교육보다 계속교육이다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정말 어제 우리가 사용하던 기계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서 이 기계는 단순 기능이었지만 복잡한 기능을 우리가 배워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평생 배워야 된다는 개념보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계속 배우는 게 우리 삶의 그냥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배움에 있어서 어떻게 해나가느냐라는 의미에서 성인교육은 계속교육, 평생교육, 지속교육이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교육이라는 말도 있죠. 자, 제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성인들은요, 학습에 대한 의지가 어떨까요? 특히 한국인이, 자,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4점, 미국 같은 3.9, 거의 뭐 비슷한 단계지만, 자, 노르웨이, 스페인까지 이렇게 비슷한 단계죠. 한국은 조금 많이 낮은 2.9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밥벌이의 어떤 업무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학습 의지를 좀 꺾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자, 그리고 교육 수준에 있어서도, 배운 사람이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계속 교육에 지속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징은요, 전문적인 지식과 명확한 지식,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할 수 있고요. 나의 그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인지를,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교육에 몰입을 합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도 성인을 가리키는 우리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A, B, C 모듈 다 취득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 이거는 정말 제가 10번, 20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구학적으로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고학력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정말 많은 고객들이 지구 저 끝편에 있는 문화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아프리카를 다녀오기도 하고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 머리에 그냥 일반인들 아프리카를 갔다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보다 저는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지식이 훨씬 더, 지식이라기보다는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 많더라라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식이 정보화되고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는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인 학습은요, 내 삶에 있어서 내 문제를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학습 과정이다라고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 과정, 개인이 우리가 학령기에 어떤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한 교육이죠. 그래서 학습 과정의 자발적인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잘 개발하셔야 되고 개인의 어떤 능력, 연령에 우리가 맞춰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특징들은 반드시 가장 보편화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에 매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떨까요? 시력과 청력이 육체적 노화, 슬픈 이야기지만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명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라 자꾸 안구 건조증이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 눈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조명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귀도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발음을 천천히 똑똑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내 인생에 이걸 내 삶에 뭐에 써먹지? 이러한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있고요. 경직성은 내가 이걸 배워야 하나라는 타당성에 대한 어떤 마음의 열기까지 좀 긴장해 있다라는 거죠. 내향성, 조심성.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내 걸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내가 원하는 걸 세상이 다 주지 않는다라는 걸 배워나가는 게 어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10대, 20대 자신감보다 40대, 50대의 자신감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을 고양시켜 드리는 그 자세의 어떤 수업 진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친근한 사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업의 몰입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이야기보다 우리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의식주와 관련된 사례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40, 50대가 되면 어떤 본인이 좋은 것보다 가족이 좋은 거, 사회적으로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찾아주는 교육들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선수 학습과 경험이 다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순신 한다고 해서 성인들이 이순신 안 배우신 분이 있습니까? 영화도 몇 명의 배우들이 달리하면서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순신이 이미 알고 있는 분에게 어떻게 내 삶에, 내 직무에 이순신을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순신을 안다고 기본적인 이순신을 설명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성인들을 수업을 하실 때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상대방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 학습 수준과 경험이 다양하고요. 학습 과정의 개별, 정말 업무가 야간 근무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부의 어떤
그 양적인 면에 있어서 무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능동적인 참여자는 좀 다를 거고요. 관계, 교수자와의 관계도 그 다음에 환경적인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을 푸시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여러 전략들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도 있고요. 활동 지향, 그냥 와서 활동하는 게 좋은 학습자도 있는가 하면 정말 공부가 좋으신 분들도 있더라라는 거. 자, 그 저해 요인이 있죠. 반드시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 게 사실 본인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들의 역할은 밥벌이를 해야 되는 역할이 1번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는 부가되기 때문에 저해 요인 이런 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건 우리가 많이 우리 밥벌이에 있어서 많이 할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적인 요인 또한 사회 심리적 요인, 내 가치관과 신념에 어긋나는 공부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보적인 관심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도적인 일터에서 이렇게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교육 참여의 저해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 원리 자발적이어야 되고 현실지향적이어야 되고 다양성과 창의력이 좀 들어가 있는 수업 진행, 그다음에 교수자 학습자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 간의 어떤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페다고지 학년기의 아이들의 페다고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순신을 모르고서 졸업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교육에 있는 아이들은 이순신이라는 역사교육을 패서라도 가르치라라고 해서 페다고지. 그쵸? 아이들은 우리 체벌 이렇게 패서라도 가르치다. 그래서 페다고지다 생각하시고요. 성인들은 이미 머릿속에 이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걸 안 바꾸시겠다는데 억지로 우리가 패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들어고지. 안 들어요? 그러면 말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외우기 쉬우시죠? 학년기 아이들은 패서라도 가르쳐서 페다고지. 성인들은 안 들으시면 말으십시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고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 여러분들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기 주도 학습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육 훈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교육은 장기적인 면에서 정말 계몽의 어떤 역할까지 하지만 훈련은 단기적인 목표에서 성과를 딱 올려와야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있어서 직무 교육에 있어서는 훈련도 교육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좋은 인재가 질적인 어떤 품질의 향상을 가지고 오면 성과로 반드시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교육의 중요성. 예, 교육과 훈련 여러분들 좀 교재를 통해서 좀 보시고요. 자, 교육과 훈련의 목적, 조직적인 측면에선 여러 가지 내부 인력의 어떤 질적인 향상, 직무면에 있어서도 전문가 양성을 하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한 분야에 굉장히 능숙함을 본인이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교육도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신입사원들 교육 이룰 수 있고요. 현장 직원들 교육, 감독자, 관리자, 경영자 교육 있을 수 있죠. 자, 교육의 종류 한번 보시면요. 훈련 대상, 직급별로 나눌 수 있고요. 훈련 장소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이 OJT 교육이라고 해서 On the Job Training, 그 직무를 선행한 사람이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능숙하게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직접 전수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실시되는 직장 내 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On the Job Training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장단점도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단체가 또 우리 워크숍 가기도 하고 하죠. 이렇게 오프 잡 트레이닝이다 라고 해서
전 직원이 나가서 하지만 일단은 회사가 비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업무의 중단 이런 단점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보십시오. 신입사원들 교육은 일단 직무에 있어서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의 어떤 색깔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기본 목표, 조직이 기대하고 있는 그대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 조직 생활의 규칙과 규범 기본적인 것들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훈련 기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신입사원들은 강의식 또는 멘토링으로 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작업자 교육은 그야말로 스킬업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요. 실습을 통한 것이 훨씬 더 그 성과가 좋겠죠. 그 다음에 관리자 교육은 리더십 교육, 조직 관리 교육, 목표 관리 교육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자 훈련 기법 시험 문제 지금까지 많이 나오는 것이 관리자들이 위에서 바뀌어야지만 아래까지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모의 훈련, 모의, 사례 연구, 그 다음에 역할 연기, 행동 모델, 감수성 훈련 이 5가지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 B 모듈, C 모듈이 관리자 교육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낼 수 없겠죠. 이러한 여러분들 초점, 이 B 모듈의 어떤 시험에 대한 그 중요한 포인트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다음에 결과를 분석해서 교육 결과 보고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 평가 이런 걸 받거든요. 이런 것까지 교육에 다 기록들로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다음 교육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 시청각 교육, 뭐 여러 가지 교육 훈련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있습니다. 자, 기타 보시고요. 자, 코칭과 코칭. 우리 직원들을 정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큰 성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코칭의 테마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코치 브랜드를 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브랜드에 보시면 마차가 있습니다. 우리 콜택시가 없던 시절 마차가 다니던 시절에 콜택시입니다. 고객이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이 마차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던 사람이 코치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 옆에 붙어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코치라 그러죠. 감독관은 전체를 감독하며 코치는 같이 뛰는 사람을 코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인학습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인들 옆에 붙어서 이 성인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코칭은 이 테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같이 뛰어서 코칭의 개념, 개인의 잠재력을 끝까지 땡겨 올라가는 거. 자, 여기에 있어서는 보시면은 코치가 직원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꾸 질문법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경우에 이 코칭을 제 업무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저희 같이 일하는 강사 선생님이 실수를 해서 굉장히 그 나쁜 그 강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제가 막 이렇게 혼내서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김 선생이 원하는 결과가 이게 아닌 게 맞죠?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누가 실패한 강의를 하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김 선생이 원하는 것은 강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거 맞죠? 라고 확인하고 김 선생이 성공적으로 강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 김 선생이 제가 수업 시간에 늦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늦지 않으려면 김 선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 김 선생이 그동안 이제 자가운전을 통했지만 자가운전을 좀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린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지만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또한 그 방법을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코칭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치가 있고요. 코치를 받는 사람 이 중에 여러 코칭 시스템이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하는 5가지 스킬이 필요하고요. 자, 갭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ant.
본인의 그 중에서도 리얼 원트. 이거는 제가 저에게도 코칭을 합니다. 하승이,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제가 무슨 갈등 관계에 있다. 그랬을 때 가족과의 갈등이다. 가족이 행복하길 원하지 그 갈등이 깨지길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원하는 거는 갈등이 줄어들어서 평안한 상태라고 하면 현재의 진행 과정, 현재의 갈등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이 평안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시도를 해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제가 변화된 행동으로 가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출해 내거든요.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우리는 갭스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직원이 본인의 원하는 방향까지 현재 상태,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단계별로 우리가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코치와 코치가 함께 나가는 건 코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좀 담아놨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좀 보시고요. 자, 리더십과 멘토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리더. 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우리는 스타라고 하죠. 자, 스타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을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데, 무언가 굉장히 매력 지수가 높은 사람을 우리는 스타 반열에 올립니다. 그래서 스타들이 성과를 올리는 게 뭐겠습니까? 제품의 광고를, CF를 찍을 때 돈이 굉장히 목돈이 들어오죠. 자, 그런데 이런 매력, 영향력, 그 스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CF를 찍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매하더라는 구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타를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영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타가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더 이상 CF에서 찾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스타가 TV에 나왔는데 저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뭐 자기 관리도 안 하고 매력 지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스타야? 나도 스타 하겠다라고 하는 내 밑으로 놓고 그분이 그 CF에 나왔을 때 우리는 구매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경영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자, 이 쉽이 들어가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리더가 영향력이 없으면은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리더와 쉽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능력이 있을 때, 나와 다른 능력이 스타가 가졌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의 성과를 돕지, 리더가 나와 다른 영향력이 없을 때는 절대로 팔로워들이 따라가지 않더라라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파트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보스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리더는 솔선수범해서 본인이 땡겨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좋습니까? 리더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데 덕치를 할 때 우리는 리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덕이라는 단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덕은 우리가 끼치고 베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꼭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좋은 거를 베풀고 나눌 때 덕장이 되고 덕치가 되는 겁니다. 자, 본인이 욕심을 부리는 보스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조직을 이끌 때 반드시 어떠한 영향력으로 내가 조직을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고, 중간관리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관리 감독이 아니라 우리 밑에 있는 동료들, 직원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라는 거는 덕을 베푸는 것이 1번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보십시오. 자, 이러한 것들 좀 보시길 바라고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나갔다가 오랜 시간 그 아들을 그 멘토에게 맡기고 들어왔더니 아들이 너무 훌륭하게 성장을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친구, 그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의 이름을 따서 멘토링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스승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리더와 멘토는 같은 의미로 좀 쓰이고 있는데요. 자, 비전과 인간적인 신뢰,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멘토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또한 코칭 시스템을 발휘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양육하는데 우리가 기초적인 자료를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나 접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우리 리더들이 바라봐야 되는 게 이 감정 노동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모션, 감정을 내가 우울한 감정을 숨기고 늘 밝은 감정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지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아시죠? 앞뒤가 똑같으면 외우기 쉽죠. 우리가 이 사람이 앞과 뒤가 다른 친구는 어떻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과 뒤가 같아야지만 우리 삶이 편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막 많이 써서 일을 해야 되는 감정 근로자들을 우리가 뒤에서 지지하고 코칭을 해야 되는데 나쁜 감정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늘 좋은 마음으로 이들의 성장을 돕는 마음, 절대로 그 기준을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정, 스트레스가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상황에 있어서 감정 노동자들의 입장들을 좀 여러분들이 빈도수, 감정이 써야 되는 빈도가 높고 지속 시간이 길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강도가 높다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표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감정의 부조화를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노동의 피로감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 그랬을 때 감정 노동의 부조화가 생겼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요. 직무 몰입이 떨어지면 서비스 품질은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게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안면 활류 가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계속 웃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웃어야지 내가 스트레스를 줄어들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 뇌가 참 착각을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안면 근육을 웃고 있으면 이 근육이 만들어져서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신호? 재밌다고. 그래서 억지로 웃는 웃음도 웃음 치유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 있고 스트레스 상황이 있지만 근육을 자꾸 웃도록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 뇌가 즐거운 상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긍정적인 심리를 위해서라도 내 삶을 위해서라도 좀 안면 근육을 조금 잘 활용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 특징에 따라서 하고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 감정 노동자들이 받는 직무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감정 노동과 직무 스트레스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 잘 보시길 바라고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라는 거, 팽팽하게 죄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모든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상황은요, 막 공격하려고 하는 우리 뇌에 여러 가지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공격적인 남성 성향을 나오면 고객의 조금의 어떤 불편한 접촉이 이렇게 고객과 싸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팽팽한 긴장감을 좀 이렇게 풀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들, 요인들을 좀 보시고요. 요 두 가지만 좀 보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유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에서 높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좋은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하고, 정말 사람을 아프고 병들게 하는 디스트레스로 나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의 스트레스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유스트레스인지, 그 다음에 정말 나를 피폐하게 하는 디스트레스인지를 잘 구분해서 우리도 또 직무에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개인적으로도 본인의 어떤 시간 관리도 하고요. 신체적인 운동도 하고, 긴장 완화하는 요가 이런 것, 명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도 직원을 선발할 때부터 에너지가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목표 안에서 좀 직원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직무의 몰입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 뒤에 학자들이 하고 있는 동기부여 이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외우시라는 거, 외우기 학습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챕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모듈 여러분들 6시간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6강으로는 도저히 이 비모듈은 다 소화하시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 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C모듈에서 뵙겠습니다.